절대 전략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정하셨어요? 예, 오늘장 한마디는 바로 수급 불균형 지속 그리고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좀 적어봤습니다. 네, 요즘 내내 좀 그런 것 같아요.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사실은 최근까지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청약을 좀 마련하기 위한 혹은 뭐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불균형해지는 점, 여기다 또 외인의 어떤 매도세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좀 어떤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은 좀 널리 알려진 어떻게 보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까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좀 크게 좀 반응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LG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서 수요 예측을 했고, 지금 결과 공모가 지금 30만 원을 확정을 했죠. 그리고 일단은 그 어떤 경쟁률이 2023대 1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물론 이제 허술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주문 규모 수준 같은 경우 1경 5천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틀간 지금 증권사 7개에서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 오늘도 좀 20조 정도 지금 몰렸다고 합니다. 이러한 좀 수급의 불균형이 계속 나타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900선을 좀 깨고 내려가는 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좀 발생을 했는데, 어제 좀 깬 모습을 오늘까지도 좀 계속 더 하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기 저점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내수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좀 힘을 쓰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연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한 8%, 그다음에 작년 4분기 성장률 4% 정도가 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웃도는 수치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 중국 같은 경우 좀 일찍 해서 좀 긴축 정책을 좀 썼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소비 쪽에 좀 상당히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뭐 3대 엔진이라고 불리죠. 수출, 투자, 소비 중에서 투자랑 소비 쪽이 좀 어느 정도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다시 한번 좀 부양책을 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에 공급하는 정책자금 금리 같은 경우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대출 금리를 뭐 기존의 2.95%에서 2.85%, 0.1% 좀 인하를 하는 등 좀 유동성을 좀 추가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준에게는 조금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 섹터들이 다 안 좋긴 합니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투심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제가 볼 때는 좀 시초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2,200억 규모의 지금 횡령 사태가 좀 생기면서 또 법정 공방으로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매드팩토가 좀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임상에 대한 부작용 논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회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해명 기사를 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바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뉴스는 이제 셀트리온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된다라는 좀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오늘 좀 시가총액 1위 기업 코스닥 1위 기업이 좀 바뀐 것도 하나의 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셀트리온 그룹주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히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투심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신라젠 이슈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시련을 겪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좀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오후에 갑자기 UAE 쪽 관련돼서 지금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선물 시장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지금 가파르게 매도가 좀 나오고 지금 많이 장이 흔들렸던 부분들,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 북한이 4번째로 좀 발사체를 좀 발사를 하면서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상당히 노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같은 경우 크게 한 4가지 정도 이 뉴스로 좀 시장을 좀 정리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목금 주요 증시 일정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오늘부터 좀 장이 다시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머건 스탠리, 유나이티드 항공, ASML의 좀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게 ASML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반도체 장비 쪽에서 어떻게 보면 탑픽으로 좀 나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ASML의 어떤 실적을 통해서 반도체 장비 쪽 관련된 부분들, 소재 관련된 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히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시장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원유에 대한 부분들 좀 가이던스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12월 지금 생산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 22 통화정책회의가 좀 열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유럽에서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 어떻게 좀 돼야 될지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관심을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 항공이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이제 좀 회사들이 좀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메리카 항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표적인 항공주로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으로 해서 어떻게 가이던스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OTT 관련된 쪽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컨텐츠 관련된 쪽, 플랫폼 쪽으로 좀 어떤 가이던스 나오는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의 수출입 동향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세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 일정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일정 가운데서도 딱히 이것이 호재다라고 미리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일정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서는 투자자분들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계속해서 좀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급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이나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국내 수출이 좀 감소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있었고, 최근에 외국인의 어떤 현물 선물에서 매도가 좀 부담이 됐는데,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이제 IPO가 좀 시장의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사실 이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좀 몰리는 부분이 생겼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기관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이번 주도 개인뿐만 아니라 외인들까지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한 어떤 이러한 좀 매물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외인들의 조금 매수가 들어오니까 시장이 바로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현재 시장은 좀 과매도 구간이다. 이런 측면에서 수급을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시장에 좀 과매도 구간을 들어가고 지금 저점을 깨다 보니까 좀 섹터들이 좀 부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일반 섹터에서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좀 섹터들이 한두 개씩 눈에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2차전지 관련된 쪽에 약간의 좀 테마성 뿐만 아니라 약간 인물 중심의 어떤 이런 테마주가 좀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추격 매수는 좀 금지를 하고, 오히려 좀 일반적인 정상적인 업종을 좀 사시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좀 주목이 별로 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만 4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IT 반도체 쪽으로 좀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하시면서 오히려 좀 시장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좀 전략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일단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시장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좀 싸진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 밸류에이션이 돋보이는 성장주, 저는 이제 성장주를 상당히 좋아하다 보니까 좀 씨를 뿌린 마음으로 좀 1월을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저점이 좀 잡히고 한 2월 정도, 특히 3월 정도가 되면 분명히 시장은 상방을 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좀 충분히 업사이드로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지금 1월 같은 경우는 좀 힘들겠지만 오히려 좀 저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어떤 그런 다시 읽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좀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씨를 뿌리는 인고의 시간이네요. 알겠습니다. 좀 참아볼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달 씨 뿌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좀 보내보자라고 의견을 좀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전략 세워봤습니다. 교보증권의 윤여민 FP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청약은 4시에 마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약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이미 균등으로 0.41주 정도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균등으로 한 주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아마 기사들을 통해서도 많이들 접하셨을 거예요. 마감돼봐야 알겠지만 오늘 하루 동안의 증거금은 32조 정도 몰리는 모습인데 보통 내일 되면 여기에 공이 하나 정도 더 붙더라고요. 내일 어떨지도 함께 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면서 이야기 나누며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죠.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